주영이의 시점에서 본 연애혁명을 시간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시간순으로 따진다면 주영이의 유치원 시절로 시작이 된다. 주영이는 유치원 시절에 자림이와 경우 그리고 한별이와 같은 유치원이었다. 이 시기에 자림이는 전학을 왔고 주영이는 무섭게 생긴 자림이가 싫었다. 싫다기보다 주변에서 친구들이 이름으로 공주와 왕자로 엮이는 것에 부끄러워해서 싫어했다. 그런데 그런 마녀같이 생긴 자림이 곁에 한별이라는 친구가 생겼다. 주영이는 한별이도 싫었고 자림이도 싫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주영이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귀찮았고 그래서 한별이의 그림을 훔쳐다가 이름을 고쳐 쓰고 자신이 그렸다고 하며 선생님께 제출했다. 그렇게 주영이의 유치원 생활은 마감을 하게 된다. 주영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는 경우와 친했는데 경우한테 실수를 하게 돼서 중학교로 올라와서 사이가 멀어졌다. 자신과는 다르게 나쁜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를 보면서 주영이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 경우가 나쁜 짓을 못하게끔 막아보려고 했다. 하지만 경우는 주영이를 이전처럼 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혔다. 돈도 뺐고 책도 뺐고 때리기까지 했다.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배도 못 피게 해보고 어머니 생각 좀 해라.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말라고 말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경우는 주영이가 싫었다. 그래서 주영이는 경우에게 맞곤 했다. 그리고 경우랑 같이 다니는 조승민한테도 계속해서 시비가 걸리고 이유 없이 맞기도 했다. 안경민과 석호는 이제 경우를 갱생시키려 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한다. 하지만 주영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경우는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고 온 것처럼 보였다. 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기태라는 형한테 맞은 듯하다. 그런데 주영이는 경우가 형들한테 맞을 짓 하고 다니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걱정도 되고 하니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하교 후 경우내로 향한다. 그리고 경우내로 도착했다. 그런데 경우가 피를 흘리면서 집에 쓰러져 있었다. 주영이는 당황했다. 강도가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경우 그리고 아주머니도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하려 했다. 그런데 신고도 안 했는데 이미 소방관들은 도착해 있었다. 주영이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해 누워있는 경우를 보니 마음 한쪽이 불편하다. 주영이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말했고 경우 옆에 좀 더 있다 가겠다고 말했다. 왜냐면 주영이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영이는 초등학교 때 일이 계속해서 생각난다. 경우에게 죄책감이 든다. 최대한 주영이는 경우한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다음날 병원에 또 찾아왔다. 경우가 담배를 끊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경우는 주영이를 무시하지만 주영이는 그럴 때마다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렇게 경우네 병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조승민네가 찾아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갔다. 학교에선 분명 경우가 잘못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병실에서 나눈 대화에서는 조승민네가 경우한테 사과를 하고 있었다. 주영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승민이 주영이를 발견했다. 그리고 또 때리려고 한다. 그런데 경우가 조승민에게 음료수를 던지고 때린다. 확실히 이들은 틀어진 것으로 보였다. 다음날 또 경우한테 병문안을 가는데 이번에는 석호랑 경민이까지 같이 간다고 한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승민네가 이 경우를 팔았고 그래서 백이태 형한테 맞았다고 한다. 그런데 눈 다친 건 왜 그러냐는 질문에 그것도 백이태 형이 했다고 말하는 경우 경민이는 엥? 눈 다치기 전에 백이태 형한테 맞은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는데 주영이는 순간 느꼈다. 아, 이거 숨기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민이의 말을 끊어버리며 경우의 말에 맞받아쳐준다. 또 다른 하루 기타를 배우고 나서 경우 병문안을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노란 인형이 주영이의 머리로 떨어졌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찾지 못해서 결국 가져왔다. 그리고 이 인형을 경우에게 선물해줬다. 경우에게 계속해서 다가가니까 이전 친구들도 경우를 많이 찾아와줬고 그렇게 경우는 퇴원해서 학교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경우는 조승민과 시비가 붙게 되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였던 부분이 풀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느끼는 주영이다. 그리고 방학이 찾아왔다. 경우네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도와주러 왔다. 함께 일도 하고 함께 점심도 먹으며 웃음을 되찾은 경우를 보니 마음 한편이 놓인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계약한 후 경우네로 다 같이 집들이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왔고 경우네로 가는 길에 어떤 여자애가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일단 주영이는 그 여자애에게 우산을 건네주고 경우네로 향하게 된다. 또 며칠이 지났다.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애들과도 잘 다닌다. 그런데 주영이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애들과 무리로 다니는 게 어색하다. 그래서 혼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찰나 경우가 같이 가자고 한다. 주영이는 어색했다. 학교에서 경우랑 같이 다니는 거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애가 주영이한테 말을 걸었다. 이 여자애의 이름은 곽보경. 그리고 주영이는 이 여자애와 연락을 주고받게 된다. 그런데 불쑥 보경이는 주영이한테 사귀고 싶다고 한다. 주영이는 이런 적도 없었다 보니 굉장히
난감했다.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착한 애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주영이는 보경이와 사귀게 된다. 다음날 애들은 노래방으로 놀러 간다고 한다. 주영이는 학원을 가야 했기에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보경이가 주영이 보곤 안 가냐고 물어보며 학원 가야 되면 끝나고 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되니 주영이는 시간이 맞질 않아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둘은 이후로도 같이 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렇게 많이 못 놀다 보니 보경이가 주영이한테 하루만 학원을 째라고 말했다. 시험 기간이라서 학원을 째기가 굉장히 곤란한 주영이. 그래서 일단 학원을 또 가게 된다. 시험이 끝나고 난 후 놀자고 하는 보경이다. 주영이는 주말에 기타 배우러 가야 되는데 보경이는 이를 약간 서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주영이는 이번엔 한번 학원을 빼보기로 한다. 그리고 데이트 날이 되어 이 둘은 만났다. 그런데 주영이가 오자마자 먼저 와있지 않았다면서 매너 없다는 소리를 주영이에게 한다. 주영이는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보경이가 어디 가냐고 묻는다. 주영이는 얘가 좋은 곳이면 어디든지 좋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오는 거라고 한다.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밥을 먹으려 하는데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주영이는 아 데이트는 이런 건가 보다 했다. 밥도 먹여주고 하는 게 데이트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입에 뭐가 묻어서 손으로 닦아주니 이런 거 정말 좋다며 처음으로 보경이가 주영이한테 칭찬을 해준다. 주영이는 기분이 좋았다. 밥을 다 먹고 계산했다. 아 물론 주영이는 주영이 거만 했다. 그런데 이런 거 역시 남자가 계산해야 한다고 보경이는 말한다. 주영이는 또다시 아 그런가 보다 했다. 오늘 데이트 하려고 3만원 가져왔는데 이것도 적다고 한다. 영화 볼 때도 팝콘을 안 샀다며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내가 진짜 여자한테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보다. 데이트가 끝나고 PC방으로 왔다. 친구들이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주영이는 대답하기가 좀 그렇다. 친구들이 곧 깨질 삐디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너네랑은 달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다음엔 꼭 잘해주자는 다짐을 하며 인터넷에 검색해보기까지 한다. 하루는 또 못 논다고 보경이가 서운해하고 있다. 학원에서 특강 준비를 하느라 못 나간다고 하는데도 하루만 빼면 되지 않냐고 한다. 주영이는 보경이가 삐진 것 같다고 느꼈다. 아니 화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출석만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노래방에 도착했더니 밖에 보경이가 나와 있었다. 주영이가 보경이의 머리를 만졌는데 순간 획 돌더니 표정이 화난 것처럼 보여서 당황한 눈치다. 그런데 갑자기 또 살갑게 맞아주는 보경이. 들어가자마자 시간을 보니 20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주영이는 우선 예약해서 한 곡을 불렀는데 노래를 잘 부른다고 친구들이 칭찬해줬다. 칭찬받는 건 기분이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으로 와서 톡을 하다가 보경이가 자기 생일 선물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데. 주영이는 당황스러웠다. 다음날 주영이는 학교에 갔다. 경호가 보경이를 설사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머리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이다. 주영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마침 보경이가 왔다. 그래서 주영이는 보경이를 데리고 나가 친구들이 너 머리 갖고 놀린다고 말해줬다. 그래서 보경이가 시내를 가자고 했고 염색약을 샀다. 그리고 시내를 걷는데 보경이가 핸드크림을 갖고 싶다고 한다. 사줄까? 라고 했는데도 됐단다. 그래서 주영이는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것도 남자가 알아서 사줘야 되는 거라고 한다. 주영이는 또 느낀다. 내가 연애하는데 당연한 걸 하지 못하나 보다. 집에 와서도 카톡으로 엄청 혼나고 있다. 주영이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잘못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보경이가 많이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한다. 내일은 보경이의 생일. 아직 기타 연습도 다 안 됐는데 시간을 보니 아직 핸드크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장 뛰쳐나가 핸드크림을 샀고 다음날 교실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핸드크림이 담긴 상자도 준다. 여자애들이 보경이를 부러워한다. 보경이도 주영이한테 고맙다고 한다. 주변에서 주영이가 최고라고 한다. 주영이는 엄청 뿌듯하다. 주영이는 연애의 적성이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나 보람이 느껴지던 순간이었다. 근데 곧 투투이다. 남들은 투투도 다 챙기던데 주영이의 친구들은 투투를 챙기지 말라고 한다. 투투 챙기면 헤어진다나 뭐라나. 그래서 주영이는 고민 좀 해보기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학원이 나보다 우선이냐? 또 갈 거냐? 라는 그 카톡. 그래서 주영이는 안 가기로 결심하고 오늘은 보경이 생일을 챙겨주기로 한다. 보경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니 주영이는 내심 뿌듯하다. 오늘 하루 종일 보경이의 생일을 챙겨줬다. 보경이의 표정을 보니 주영이는 기뻐 보이네. 다행이다. 기뻐 보여서 라고 생각한다. 보경이가 주영이 생일도 챙겨준단다. 주영이는 생각만 해도 기쁘다. 그 순간 갑자기 눈이 왔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오늘 하루는 날씨까지 도와주는 날이네. 크리스마스도 혼자가 아닌 여자친구와 보낼 수 있겠다 라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투투를 언급했다. 친구들이 투투를 챙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보경이는 챙기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래서 주영이가 갖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오히려 주영이한테 뭐가 갖고 싶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이미 갖고 싶은 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보경이는 자기가 알아서 골라서 준다고 말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진짜 착한 애구나. 그래서 주영이도 물어본다. 생각해본다고 한다. 나중에 말해주면 꼭 사줘야겠다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이제 집에 가자고 하는 보경이. 알겠다고 하니까 집 앞까지 안 데려다 주냐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데려다 줘야 되는 거구나. 또 배웠다.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보경이한테 카톡이 왔다. 갖고 싶은 게 생각났다면서 큰 곰돌이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한다.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개비싸다. 어떻게 하지? 못 사준다고 하면 또 화낼 텐데. 그래도 주영이는 사줬다. 사주니까 바로 페북에 올리고 반응도 좋아 보인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좋아하면 됐지.
다음날 반에 있는데 경우가 곽보경이랑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묻는다. 손도 안 잡아봤는데 라고 답했더니 왜 걔 앉는 게 기본이더만 이라고 말을 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뭔 개소리지 저게.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됐고 주영이는 보경이랑 시내에서 재밌게 보냈다. 이전에 영화 볼 땐 팝콘을 먹어야 한다는 보경이의 말도 잊지 않고 사줬다. 그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다. 이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보경이가 주영이에게 장갑을 선물로 줬다. 주영이는 생각지도 못했다. 감동이었다. 그리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난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 못했는데 미안하네. 근데 보경이가 우리 곧 50일이라고 한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50일 기념 선물을 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생일 때처럼 이벤트를 받고 싶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주영이는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영이를 안는 보경이. 주영이는 생각한다. 대박이네. 이래서 연애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50일 역시도 나름 이벤트를 준비했고 보경이는 페북에 올릴 만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주영이는 앞으로 쓸 돈이 없었다. 그동안 보경이한테 선물하고 데이트할 때 돈 쓰고 하느라 너무 많이 지출했다. 갖고 있던 신발도 팔 정도로 궁핍했다. 그런데 곧 100일이다. 주영이는 너무 무섭다. 엄마한테 돈을 좀 더 달라고 하기도 무섭다. 새해가 되었고 명절이 찾아왔다. 큰 집에 가족들이 모였다. 주영이는 돈이 급했고 최대한 용돈을 더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절을 했다. 집에 돌아왔다. 주영이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얘기 좀 하자고 하신다. 요새 무슨 일이 있냐는 주영이 아버지. 요즘 학원도 자주 빠지고 예전보다 돈도 많이 쓰는 것 같다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어본다. 공부가 하기 싫고 놀고 싶은 거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사실대로 말했다. 공부가 별로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묻는 주영이 아버지. 그것도 아직 없다고 말한다. 주영이 아버지는 주영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학원은 그만 다니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말해달라고 한다. 주영이 아버지가 나름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주영이는 어째 마음 한쪽이 착잡하다. 오늘은 주영이와 보경이의 100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경우는 왜 자꾸 니만 이런 거 하냐고 묻는데 주영이는 나 또한 장갑을 받았으며 그런 걸 바라고 해주는 게 잘못된 거라고 경우에게 말한다. 진정으로 주고 싶어야 선물인 것이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여친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한다. 친구들은 주영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주영이도 친구들이 답답하다. 이러니 연애를 못하지 라고 느낄 정도로 답답하다. 주영이는 우쭐해한다. 왠지 연애에 있어 친구들보다 더 깨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주영이다. 그리고 마저 하던 100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한다. 100일 이벤트 역시 보경이는 좋아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노래방에 왔다. 경호가 왜 학원에 안 가냐고 물어보고 주영이는 학원을 끊었다고 말했다. 초딩 때 친구들인 여자애들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추천한다. 그때 보경이가 갑자기 쟤네랑 친하냐고 물어본다. 주영이는 당연히 초딩 때 친구니까 친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경이가 방을 나갔다. 주영이는 따라가서 왜 그러는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보경이가 울어서 당황한다. 이유는 다른 여자들과 놀아서. 그래서 안 그러겠다고 주영이는 말한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을 달라고 한다. 줬더니 갑자기 주영이 카톡에 있는 여사친들에 대해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시작한다. 다 지워버렸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아 연애는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하는 거구나. 집에 왔다. 보경이가 카톡이 조금 늦는다. 그래서 씻는다고 하고 씻으러 갔다. 씻고 나왔다. 그런데 카톡이 몰려왔다. 주영이가 씻으러 간 사이 보경이의 카톡이 왔고 답장이 없어서 보경이는 또 화가 났나 보다. 주영이는 급하게 사과를 했다. 그런데 답장이 없었다. 주영이는 생각한다. 또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음날 학교로 왔다. 주영이는 또 보경이한테 혼나고 있다. 보경이가 답장을 안 했을 때 페북을 했다고 혼나고 있다. 핸드폰 검사도 받고 있다. 힘들다. 얘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날 좋아해서 그러는 건가? 그렇겠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주영이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날 밤 갑자기 헤어지잔다. 그래서 주영이도 알겠다고 했다.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에게 헤어졌다고 말하는 주영이. 친구들은 궁금해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고 카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보여줬다. 교실에 있는데 복도에 지나가는 보경이를 봤다. 근데 완전 모르는 척을 하더라. 헤어지면 이렇게 완전 남이 된다는 걸 주영이는 깨달았다. 마침 주영이네 반에 보경이 친구들이 왔다. 주영이는 보경이랑 같이 안 다니냐고 물어봤다. 안 다니는 이유가 나 때문이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경호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 주영이는 경호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경호는 끝까지 안 알려줬다. 반장이 프린트물을 나눠준다. 진로사항에 대한 프린트물이었다. 예전에 주영이 아버지가 예체능 쪽으로 고민해보라는 말이 생각났다. 집으로 왔고 엄마한테 실업계 쪽으로 가고 싶다고 주영이는 말한다. 주영이 엄마는 하랑 공부는 안 하고 실업계 가서 놀려고 하는 거냐고 뭐라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인문계를 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영이 아버지가 등장해서 주영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주영이의 말에 지지해준다. 주영이는 이 기회를 틈타 엄마에게 소신껏 말한다. 일찍 돈 벌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게 생길 때 그때 돈을 쓰고 싶다고. 엄마는 결국 동의한다. 주영이는 아빠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졸업식이 됐다.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주영이는 경우를 부르러 교실로 왔다. 그리고 이렇게 주영이의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주영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